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8260KLO 채널에서 오늘은 군 CCTV 철거, 북한 무인기 의혹, 윤석열의 불발된 계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채널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문재인이가 지시를 내려서 서욱이가 육군 참모총장 시절부터 추진했던 군 경계 과학화 감시 장비 프로젝트를 많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 비판의 요지는 감시 장비 카메라에 중국제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멀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중국의 감시 정보가 유출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된 정보에 의하면은 감시 정보가 유출만 되면은 그거는 다행이었습니다. 아예 중국에서 대한민국 군대가 보유했던 1300대의 감시 장비, 그러니까 휴전선, 동서남해 주요 군기지에 설치했던 1300대의 고성능 감시 카메라의 운영 통제를 중국이 직접 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한국 국방부와 한국 정부가 중국과 북한의 간첩이 돼가지고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을 이용해서 군 감시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그 감시 장비로 실시간으로 수집된 감시 정보를 중국군과 북한군에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감시 장비의 통제, 운영, 이것까지 중국에서 원격으로 다 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지만 국회 국방위는 이 사실을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미국이 국정원에다가 한국군이 설치했던 감시 카메라 장비 1300대를 철거를 해라, 이거 정보가 중국과 북한으로 실시간으로 넘어간다, 이런 증거를 제시하니까 국정원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철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도 10월 달까지 철거를 끝내게 되어 있었는데, 철거를 하면서 공백이 생긴 감시 카메라 설치 장소에 다른 카메라를 설치하니까 북한이 다른 카메라의 설치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한국군은 100여 대의 새로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다가 중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간첩 집단입니다. 이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1300대를 철거하고 100대만 설치하고 1200대가 다시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100대에도 또 다른 백도어와 멀웨어가 깔리지 않았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어저께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1980년 5월달 얘기입니다. 1980년 5월달에 북한군 2스타, 3스타가 광주에 직접 내려와서 한국군 4스타, 3스타, 2스타, 1스타 수많은 영관급 장교들과 위관급 장교들, 그리고 부사관들을 지휘했습니다. 그것도 북한군 장성의 지휘로 한국군 자랑스러운 공수부대 11여단이 여단장이 자기 부하를 북한 장성의 지시대로 다 몰살을 시킨 사건도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1980년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시 카메라 장비 이야기를 하는 것은 2020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5위의 국방력을 자랑하고 있고 전 세계 방산무기 수출 5위 6위권을 지금 다투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세계 최빈국 거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해 있는 정부의 국방부가 북한 거지 국방부의 명령에 따라서 발발발 떨면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바로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부터 조선 경비대 시절부터 압력을 했던 청주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한과 영토 분쟁이 있는 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때 북한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군대의 힘이 보장하는 남한 영토 내에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북한이 해라 마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방부가 카메라를 설치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동작동 5.18 묘역에 북한군 대신 사망한 통합병원 방위병이 묻혀있고 북한군의 시신은 망월동에 안매장됐다, 이런 신고를 한 지가 몇 년 됐어도 듣는 척하는 군복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감시 카메라가 철거되는 2024년 10월 달에 북한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 전쟁을 하자는 거냐,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대한민국 조달청에 납품됐던 무인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에쿠스 차량이라고 해도 각 차량의 등급이 있고 성능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가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외모만 에쿠스라고 해서 똑같은 에쿠스라고 주장을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 차를 사거나 팔 때 똑같은 가격을 그대로 지불하려고 할까요?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최상품 에쿠스 차량을 최하위 에쿠스 차량 가격으로 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최하위에 속한 에쿠스 차량을 최상품 에쿠스 가격으로 살려고 하는 바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남한에서 날렸다고 주장하는 무인기의 사진을 보면 전혀 다른 기종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국방부는 한마디 말도 한 적도 없고 국회도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네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무인기를 날렸다, 내란이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무인기를 제작했던 기술진들도 저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조달청에 납품됐던 사진과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의 국회의원들만 눈이 포경이 돼서 그런지 아무 소리 않고 그대로 묵묵부담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것을 수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카메라를 설치했다, 철거했다, 재설치했다, 무인기를 날렸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국방부는 북한 국방부와 김정은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억지를 씁니까? 한번 억지스럽다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상황이 이 정도가 되면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즉각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던 서욱 전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감시 카메라를 납품했던 업체들을 소환을 해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모든 언론들이 일제히 군도 속았다. 어떻게 군을 속였을까? 이런 식으로 기사를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속았으니까 잘못이 없다. 이렇게 면죄부를 줘버리고 바로 12월 3일 날 윤석열이는 뚜렷한 이유 없이 다수당인 야당의 횡포로 정치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다수의 야당 의원을 만들어낸 게 부정선거 같다. 이렇게 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들을 보냈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군들도 같이 가가지고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끌고 갔다. 이런 발표를 뒷구녕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저급 언론사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고 스카이 데일리만 그런 보도를 하게 해가지고 뒷구녕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스카이 데일리는 동작동 5.18 묘역의 북한군 대리 매장 사건을 철저히 파묻은 그런 공작 매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 소식이 유야무야 없어지고 국민들이 믿지 않게 되니까 까까까 써먹가를 하는 장박사란 인간을 또 구속됐던 계엄 지휘관을 면회를 가서 그 사람이 그러는데 99명이 잡혀간 게 맞다더라. 요 따위로 또 후속 플레이까지 했었습니다. 자, 미국이 한국에 와서 중국 간첩 99명을 잡아서 미국으로 끌고 왔다. 이게 내정 간섭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반미 선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1998년도에 김대중과 이종찬의 안기부는 왜 중국 심양에 가서 북한 요원 최인수를 납치해서 한국으로 끌고 와서 안기부에서 고문을 했을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김대중은 대한민국 국정원이 법으로 보유하고 있던 정치 정보 주권을 중국에 몰래 내다주는 이면 합의를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은 갑자기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했을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중국과 북한이 절대로 윤석열을 봐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북한의 세포조직입니다. 공작원이란 뜻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전복을 하는 핵심 세력이었고 모든 비난은 한동훈과 박영수가 짊어졌지 윤석열은 요리조리 다 빠져나갔던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윤석열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한국에 설치했던 모든 화웨이 통신 장비 목록을 미국에 몰래 넘겼습니다. 바로 이 목록에 의해서 미국은 중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의 운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 것이고 중국과 한국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런 계산을 안 하고 미국이 한국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해가지고
자기 계엄을 지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겁박하기 위해서 중국 간첩 99명에 대한 의혹을 꼬리를 달아놓은 거죠. 그런데 한국에 있는 모든 화웨이 통신 장비 목록에 의해서 바로 한국군에 설치됐던 감시 카메라 1300대의 감시 정보가 실시간으로 북한과 중국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한 미국이 국정원에 그 감시 카메라 철거를 요구했던 겁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 방범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그 방범 카메라의 영상 정보를 도둑놈하고 우리 집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줘서 찾아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그 영상 정보를 매일 훔쳐갔던 도둑놈에 대해서는 일체 처벌을 안 하는 겁니다. 한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상식적인 정부고 통상적인 정부라면은 당연히 감시 카메라 장비를 설치했던 서욱 전 육군 참모 총장을 검거를 하고 구속시키고 그 배후를 캐고 감시 장비를 납품했던 업체를 다 관련자를 구속을 해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군도 속았다. 요렇게 해서 넘어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엄청난 초대형 사건을 수사를 착수해서 해결했다면은 윤석열이는 계엄령을 선포할 것도 없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다 구속을 시킬 수가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그거를 안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정말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좌와 우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맞다면 이건 맞다면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민주당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그리고 서욱 전 육군 참모 총장 그리고 국회 국방위 모두 다 구속을 했으면은 민주당은 힘을 쓸 수가 없게 되고 국민 여론은 확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길이 있고 수가 있는데 윤석열은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앞뒤 좌우 상한을 따지지 않고 적국인 중국과 북한에 우리 군의 경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았다는 거, 공유했다는 거, 그리고 그 장비를 통제하게 했다는 거, 이거를 수사를 안 하고 눈 감아줬다는 거는 윤석열이 나는 간첩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과 뭐가 틀립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트럼프가 지지한다. 윤석열이 무죄다. 윤어겐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인간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 전환길이하고 청주회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최수영이하고 떠드는 짓거리를 보면은 전환길이는 초딩 수준도 안 되는 걸 제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환길이와 청주회 국정원 출신 최수영이가 떠들어대는 영상 하나를 놓고 제가 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원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9일 김땡땡이란 분이 1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란과 미국 전쟁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입달린 사람들은 지금 떠들어대느냐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몇 푼이라도 챙기겠다고 하는 꼴을 보면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트럭에 실린 돼지들이 서로 먹이를 더 먹겠다고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란이 끝나면 쿠바다 어쩌다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최종 목표는 중국입니다. 중국을 건드릴 때는 한국은 해체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100%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청청모가 활동을 제대로 해서 국민 계몽을 해서 국가가 해체되는 것을 막게끔 여론이 조성되고 그거를 트럼프가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란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란 전쟁이 길어지기를 속으로 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래 끌수록 한국이란 나라의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놈 이제는 약을 제대로 먹고 미쳤구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지금 공개한 내용들만 봐도 엄청난데 미국이 조사를 하거나 정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이야기가 엄청납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우방이 아니라 적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알고 우리 손으로 지키고 갖고 온 나라를 왜 빨갱이들한테 맡기고 5.18 세력 전라도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이 지경을 만듭니까? 정담이가 민주화만 인정해준다면 우리도 북한군을 인정해주고 정담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왜 이런 요구를 제게 했을까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청모를 후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시고 동참하셔가지고 국가 해체가 되는 일만큼은 막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